네, 청년 생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그 진단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 갖고 오셨어요? 네, 경북의 정치, 사회, 문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 지역을 수식하는 말이 있어요. 보수적이다, 보수적인 지역사회. 예. 한국 보수의 중심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은 지역사회를 표현할 때 일상적으로 쓰는 말인 보수란 무엇인지 정치 철학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우리 지역사회를 성찰하고자 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아주 주제. 뭐 보수가 뭐냐 진보가 뭐냐 이거 뭐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텐데 오늘 좀 더 자세히 허승규 대표의 시각으로 좀 해석을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수부터 좀 알아보죠. 보수주의는 무슨 뜻이고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단어 그대로 풀이하면 지킨다는 뜻인데 네. 보수주의 철학은 전통, 역사, 관행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비합리적이고 경험적인 것을 중시하고 예. 합리적 이성을 강조하는 계몽주의 철학과 대비가 되는데 왜냐하면 인간 본성의 불완전성을 인식하는 것이 보수주의 철학의 출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많이 말씀드릴 분이 이제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대가인 에드먼드 버크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아,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대가죠. 네, 에드먼드 네, 거의 버크. 뭐 원조라고 불리는데 예. 영국 사람입니다. 예. 버크는 그 사회라는 것을 관행, 전통, 경험의 산물로 보았어요. 단순히 살고 있는 자들 간의 계약이 아니고 산자, 죽은 자, 앞으로 태어날 자들 간의 동업으로 보았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관점이 개인의 이성보다는 전통과 사회, 문화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인간 본성과 이성이 불완전하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군요. 불완전하니까 개인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생각보다는 관습, 전통, 뭐 경험, 뭐 법률 뭐 이런 걸 중시하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거고 역사적으로 내려온 전통을 계승하려는 태도 이거를 바로 보수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나아가서 또 버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떤? 아나운서님, 버크가 예. 편견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버크가 편견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치우쳐서 보는 거 편견? 네. 모르죠, 당연히. 네. 뭐라고 했어요? 편견, 이 나쁜 말 같은데 네. 버크는 편견조차 지혜의 축적이자 지성에 선행하는 지혜이며 전통 속에 존재하는 권위와 지혜를 개인의 정신이 습득한 것이다. 아, 편견을 라고 했습니다. 버크가 어떻게 봤냐? 지혜의 축적이자 지성에 선행하는 지혜다. 네. 좋게 봤네요, 아주. 네. 아주. 그러니까 이 말에 그 보수주의의 정점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통과 경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 예. 추상적인 이상을 외치면서 급진적인 혁명을 추구하는 이들을 경계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버크는 프랑스 혁명에 대한 성찰에서 급격한 변화는 의도했던 이익을 초과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분노와 광란이 신중함과 숙고를 통해 100년 동안 건설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단 30분 만에 파괴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아무리 훌륭한 혁명가도 완벽할 수 없고 그렇죠. 혁명가의 정신도 이기심과 편협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혁명 상당히 안 좋게 봤군요. 급진적인 혁명. 100년 동안 건설한 거를 30분 만에 다 허물어뜨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자,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 체제를 새롭게 바꾸는 혁명적 변화가 이렇게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건데 과거 사회주의 혁명을 외쳤던 일부 국가들 사례를 보자면 그 혁명을 주도했던 그 엘리트들이 다시 이제 기득권이 돼서 민중을 억압하기도 하는 그러면 또다시 혁명이 일어나는 뭐 이런 역사적인 반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혁명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폭력을 사용했는데 예. 시간이 흐르면 그 폭력 수단 자체가 이상을 압도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급격한 변화가 어려운 것은 제도를 바꾸더라도 인간 이성이 불완전하고 인간 본성에 그 도덕적인 사악함이 있으니까 이런 근원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체제를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불완전함이 있다.
뭐 이렇게 보수주의 철학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혁명을 해도 불완전함은 여전한 거다. 자, 그렇다면 보수주의 정치 철학에서 급진적인 혁명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그 작은 변화 자체? 그것도 거부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보수는 혁명에 관해선 신중하지만 예. 변화 자체를 거부한 반동과는 다릅니다. 버크도 변화의 수단이 없는 국가는 보존, 예.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했고 이런 급진적인 혁명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도 예. 뭐 미국의 독립혁명을 지지하고 영국의 명예혁명을 인정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어떤? 아주 고통스럽고 절박한 해악이 존재하고 두 번째, 혁명을 통한 선의 실현이 거의 확실하고 세 번째, 정부를 개혁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이 없을 때는 혁명이 정당화됩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보존이죠. 예. 지키기 위해서 변화한다. 보수하기 위해서 진보한다는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아, 이 정말 역설이네요. 지키기 위해서 변화한다. 보수하기 위해서 진보한다. 아, 그러네요. 예. 자,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보수를 위해서 진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주장입니다. 자, 참된 보수와 참된 진보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진보적 이상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도 이게 귀감이 되는데 예.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혁명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현실의 모순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대로 된 변화, 제대로 된 혁명을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숙고해야 된다는 거고 또 버크는 조상을 되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후대를 전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보를 꿈꾸는 이들이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과거에 갇히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진보를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인간을 성찰하고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변화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필요한 태도고 예. 중요한 것은 개인 스스로가 참된 보수가 되고자 한다면은 이상적인 보수주의자로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약간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을. 예. 오늘 꼭 지금 대학교 그 강의실 와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정치학 개론을 듣는 우리 그러니까 젊은 강사가 얘기하는 그런. 워낙 우리 느낌. 지역이 보수적이다 하는데 네. 청취자 여러분들 하루쯤은 대체 네. 보수가 뭐냐? 맞아요. 예. 과연 보수가 나쁜 것인가? 예. 좋은 보수가 있고 나쁜 보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하루 정도는 이렇게 짧은 미니 강의로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음에는 뭐 진보에 대해서 하나요? 원하시면 뭐 자유도 있고 평등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유 괜찮겠네요. 우리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란 무엇인가? 예, 그거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유주의로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머리로만 또 말로만 보수를 지키겠다고 하면 안 되겠죠. 결국 스스로의 태도와 실천이 가장 중요할 텐데, 자, 이상적인 보수주의자는 그러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 네, 제가 정치 철학자인 김성호 교수의 글을 인용해서 4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현실주의자. 현실주의자. 개혁의 이상에 공감하면서도 그 비용을 현실적으로 따져보는 현실주의자가 있고요. 네. 두 번째, 공동체주의자입니다. 해방, 혁명의 명분 뒤에 숨어있는 사익은 경계하지만 예. 공동체의 규범적 통합을 중시하는 것이고 나보다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네. 공동체주의자. 세 번째, 원칙론. 물질적, 도덕적 성과도 수단과 과정을 정당할 수 없다. 아주 법을 지키고 네. 부패하지 않는 이 원칙론입니다. 예. 네 번째, 의무론입니다. 권리 주장에 앞서 자기 의무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책임을 지는 태도죠. 이것이 네. 바로 이상적인 보수주의자의 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보수주의자의 태도 4가지였나요? 예, 현실주의자, 공동체주의자, 원칙론자, 의무론자 이렇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상적인 보수주의자의 태도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그러면 우리 사회 보수 세력, 보수파들은 지금 뭐 방송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이와 같은 모습 보여줬을까요? 엄밀히 따져서. 네, 아까 말씀드린 김성원 교수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국의 보수는 기회주의를 현실주의로, 국가주의를 공동체주의로 호도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신상의 영달에만 매진해왔다고 비판합니다. 이런 보수주의자들이 많았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거칠애가 아니라 보수의 존재 이유 그 자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일제 시절 우리 지역의 양반 가문들 중에 독립운동에 앞장선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예. 공동체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의무를 다해서 일제와 싸웠던 이런 분들이 그 참된 보수라 할 수 있는데 그러네요. 기득권에 맞섰고 또 공동체에서 소외된 이들,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했던 전통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전통을 우리 사회의 보수 세력, 보수 정치가 계승해야 되고 예. 이런 관점에서 우리 지역 사회도 과연 전통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는가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주셨네요.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에 모든 걸 다 바쳤던 목숨까지도 바친 우리 독립운동가들 이런 분들이 진정한 보수주의자의 한 면이 아닐까. 뭐 그 밖에 또 많이 있겠지만 이런 예를 들어주셨네요. 자, 우리나라 보수의 중심이라 불리는 우리 지역사회가 참된 보수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네, 먼저 변화를 받아들인 태도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보수가 아니고요. 보존을 위해서 개혁은 필수적입니다. 또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만 또 전통이 아니고 원칙과 책임을 외면하고 편법과 자기 이익에만 매몰되는 것도 참된 보수 정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의 낡은 관행이 있다면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전통인가 좀 따져보고 과감히 청산하는 것도 보수의 미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보수하고자 하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원칙적인 잣대, 책임 있는 태도, 공동체 통합 이것을 고려한다면 그때그때 어떤 필요가 필요한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핵심은 보수하기 위해선 진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변화 자체를 불언시한다거나 내부 비판을 경계하는 태도는 그건 보수가 아닙니다. 반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경북 지역의 보수 정치라든가 보수의 정서를 봤을 때 조금은 외부의 어떤 것을 경계한다든가 비판을 금기시하는 풍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보수는 원칙적으로 진보할 수 있어야 되고 변화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오늘 다시 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키워드 보수하기 위해서 진보해야 된다. 변화는 받아들이되 뭐 급격한 혁명은 뭐 받아들이기 힘들지 뭐 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변화는 또 받아들일 줄 아는 그게 바로 보수 진정한 보수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사회 중요한 가치이자 지역사회를 표현할 때 일상적으로 쓰는 말 바로 보수란 무엇인지 정치 철학의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아주 좋았고요. 또 진보도 기대되고 자유란 무엇인가 또 기대가 되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허승규 대표가 우리 또 명문대 정치외교학과 나왔나요? 네, 정치학 전공했습니다. 정치학 전공했죠. 그래서 아주 좀 더 깊이 있었던.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아주 오랜만에 제가 고교생이 된 듯한 대학생이 된 듯한 그런 기분 아주 좋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허승규의 청년 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